암호화폐 제도화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여러 음모와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금리 발표 이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또 오늘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어제 있었던 금리 발표 잠깐 한번 되돌아보자면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 0.25%를 발표를 했죠.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은행 상황이 이렇게나 위태위태한데 뭔가 과감한 용단을 내리지 않을까, 금리 동결? 이런 기대를 해봤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롬 파월의 말에 의하면 지금의 은행 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다. 뱅크런 염려할 거 없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도 이리저리 빼가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슬렁슬렁 넘어가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로 은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요즘 대형 은행들이 다 돈 걷어서 구제해 주려고 하는 그 은행, 오늘도 녹아내렸습니다. 대중은 믿고 있지를 않다. 왜냐하면 지금 신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뱅크런 문제없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뱅크런이 은행이 거의 다 망해서 엉뚱한 데 투자를 해서 돈 다 까먹고 고객의 돈을 90몇 프로를 날려버렸다고 해서 뱅크런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예금주들이 안심을 하고 돈을 안 찾아가면 됩니다. 은행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99%라고 해도 돈을 안 찾아가면 괜찮아요. 어차피 지급준비금은 0%여도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안심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자넷 옐렌과 제롬 파월이 이 입을 제대로 못 맞춘 건지, 입을 잘 맞춰야 되는 건데 이게 삐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옐렌 재무부는 은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자넷 옐렌이 어제만 해도 이 상원 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하니까 지금 은행 구제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돈 어디서 나는 거냐 했더니 국민들 세금 걷어서 그걸 구제해 준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빠지고 있는 은행들 다 살려내려면 결국은 펀드가 메마르고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네 옐렌이 궁지에 몰리니까 모든 은행을 다 살려내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어제 시장이 또 으아 하고 패닉에 빠지고 주식이 폭락을 하고 여기저기 막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넷 옐렌이 오늘은 또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진퇴양난인데 돈 다 투입해서 모두 다 살려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연준의 긴축적인 정책에 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은행들을 구제해 주려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에서는 금리 올려가면서 대차 대조표 줄이려고 하는데 돈을 계속 찍어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서로 코드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 은행들만 살려줘 그러면 바이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바이든이 째려보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 떨어지는데 모든 은행들 다 살려줘서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넷 옐렌이 사실 답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문제가 되니까 적당히 둘러대고 피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물고 안 놔주면서 끝까지 추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협화음, 연준과 재무부의 불협화음 때문에 이 대중은 더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비트코인을 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다시 이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어제
웰스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웰스 노티스가 뭘까요, 근데? 웰스 노티스란 증권법 관련해서 소송이 있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웰스라고 하나 그런데, 이 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1972년도쯤 SEC에서 미스터 웰스에게 이 일을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웰스 커미티가 만들어져서 웰스 위원회, 여기서 우리가 소송 걸기 전에 미리 알려주자, 미리 통지를 보내서 너희들 우리가 고소한다 라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웰스 노티스를 받게 되면 곧 이어서 소송이 오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코인베이스가 이 웰스 노티스를 받고 어제 주가가 떡락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SEC한테 합리적인 암호화폐 법이 뭘까? 미국 사람들을 위한. 그랬더니 돌아온 답은 법적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예전에 언 프로그램을 하려다가 말아버렸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주니까 무서워서 그만뒀는데, 지금 하고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지갑을 출시를 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 지갑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지갑인데 이것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SEC 정말 저질 플레이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SEC가 이런 트윗을 올립니다. 암호 자산 증권에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변동성이 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주목해 봐야 될 게 암호 자산 증권, 어떤 게 암호 자산 증권인지는 말을 안 해주고, 어쩌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많은 코인들이 증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면서 이런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험한데 투자하지 마라. 너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 너무나 위험한 증권들이다. 이런 무대뽀 어거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게 어떻게 되면 증권이 되는 건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건지는 말을 안 해주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SEC,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는데, 그런데 오늘 또 백악관에서 이런 리포트를 발표를 합니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이 아주 심도 있게 길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영상 아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은행에서의 돈, 캐시, 현금이 여기에 포함되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돈, 그 안에 현찰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그런데 경계에서는 CBDC가 있습니다. CBDC는 디지털 자산이기도 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이다. 자, 그런데 암호 자산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이 안에 NFT가 있고 암호 화폐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 암호 화폐 안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게 바로 미국 백악관에서 보는 시선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암호 자산을 밀어내고 이 CBDC의 세를 더 넓히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도 암호화폐는 굉장히 위험하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자산군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제가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싫다고 말을 했고, 바이든은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중립적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까보니까 바이든은 더 반암호화폐적인 인물이 아닌가, 여러 가지 어떤 의도를 갖고 금권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아젠다를 갖고 뭔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판을 만들어가려는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과 함께 폐업을 한 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시그니처 은행. 그런데 시그니처 은행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던 은행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행이 너무나 손실이 크면 사람들이 와서 내 돈 돌려줘 하고 인출을 하기 시작하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죠. 화면에서 보시는 게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여기 첫 번째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마이너스 80%가 넘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그니처 은행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 시그니처 쭉 올라가 보면 10% 조금 넘게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은행이 뛰어들어서 살려주고 있는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여기는 30% 가까이. 이렇게 위험한 은행은 아직 문을 안 닫고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큰 은행들이 막 돈 빌려주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주식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시그니처 은행 너무나도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자, 요즘 영업 정지가 내려진 은행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시그니처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조금 미리 파산한 실버게이트 모두 다 암호화폐 관련 은행들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은행들은 죽이고 이 은행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암호화폐에 손을 안 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고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립토의 외과적 제거는 수술적 제거를 말합니다. 수술을 해서 도려낸다. 암호화폐를 억지로 도려내는 건 USD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말합니다.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를 위협하니까 암호화폐를 밀어내고 달러를 살려보자. 이런 건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밀어내면서 미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는 저지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움직임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도 이제 홍콩을 통해서 뭔가 움직임이 일고 있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시티를 만든다고 그러고, 호주는 암호화폐 허브가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미국이 달러 좀 어떻게 띄워보려고 CBDC 한번 밀어보려고 이런 악수를 둔다면 이건 미국에게 쥐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BDC가 나온 김에 모든 정치인들이 암호화폐를 밀어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론 디산티스라는 플로리다의 주지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 법안을 내놨습니다. CBDC를 금지하는 법안. 플로리다에서는 CBDC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 금지한다. 라는 법안을 내놨어요.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CBDC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텍사스의 상원 의원 테드 크루스도 새로운 비를 또 내놨습니다. CBDC 막아버리겠다. 우리 텍사스에는 CBDC 못 들어오게 커버한다, 막는다. 이 나쁜 CBDC 이 그림처럼 막아버리는 겁니다. 텍사스 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미래 발전에 앞장서는 텍사스가 되겠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의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제도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서로 잡아 당기고 물어뜯고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2023년은 제도화의 해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안에는 어떠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러한 제도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우리들의 코인에 가는 길은 벌써 정해져 있지요. 다만 어느 길로 가느냐, 일직선으로 가느냐, 돌아가느냐, 고속도로로 가느냐, 비포장 도로로 가느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초반에 한국이 광 케이블을 깔고 인터넷 강국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초고속 길이 쫙 깔려서 우리들의 코인이 시원한 질주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